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맥스트 기업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유상증자, 무상증자 공시를 발표했기 때문에 관련 일정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맥스트는 증강현실 플랫폼 솔루션 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공간 기반의 AR 플랫폼 사업을 하고 있고요. 먼저 유상증자 내용 살펴보면 새롭게 발행하는 주식수가 111만 1950주입니다. 기존 주식수 대비 13% 비율이고요. 유상증자 후 기업의 주식수는 966만 5,441주가 되고요. 일단은 새롭게 발행하는 신주 자체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13% 비율이니까요. 그렇게 높다고는 할 수가 없고요. 더불어서 이제 사용 자금 조달 목적이 운영 자금의 250억 원, 타법 인치 등의 270억 원의 이제 목적이 있고요. 방식은 주주 배정 후 실거주 일반 공모죠. 이런 방식 같은 경우는 신주 인수권이 이제 핵심이 되겠고요. 우리 사주 청약이 7% 수준 있습니다. 우리 사주 조합부는 1년간 보호 예수가 있기 때문에 실권주 상황도 잘 살피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기업의 이제 발전 가능성이라든지 직원들이 평가하는 기업에 대한 어느 정도 척도를 가늠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만, 아무래도 지금 1년간 보호 예수라는 부담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종합해서 들여다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먼저 주요 일정 보시게 되면 유상증자 일정은 추후 변경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최근 공시를 늘 확인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신주 배정 기준일이 2월 28일이죠. 따라서 하루 전날 25일 금요일인 권리락일이 됩니다. 유상증자 권리락일이 되고요. 유상증자 권리락 하루 전날, 그러니까 2월 24일이죠. 2월 24일 오후 6시까지 주식을 보유하고 계셔야 구주주 자격으로 유상증자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시간의 거래로 매수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2월 25일 맥스트 권리락부터는 매도를 하셔도 구주주 자격으로 유중에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얼마든 매도하셔도 전량 신주 인수권을 받는데요. 구주주 자격이 되면 선택권이 두 가지가 생기죠. 일단은 유중에 참여하고 싶지 않다면 신주 인수권 거래일에 이 받은 인수권을 매도하실 수가 있고요. 유중에 참여하고 싶다면 신주 인수권을 보유하셨다가 구주주 청약일에 유중에 참여하시면 됩니다. 단 권리락일부터는 희석되는 주식수만큼 유중에 따라서 늘어나죠. 주식수가. 따라서 주가가 하락하여 기준주가로 거래가 되는데요. 권리락 하루 전날 종가 2월 24일이죠. 권리부 종가가 되는데 24일을 기준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유상증자로 주가가 얼마나 하락할지 권리락 기준 주가에 대해서 계산하고 싶은 분들은 위에 영상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맥스트 유상증자 얼마나 받는지 살펴보면 구주주 한 주당 배정 비율이 0.12089995255주죠. 따라서 만약 100주를 보유하셨다면 12주의 신주 인수권을 받게 됩니다. 1주 미만은 절세하고요. 초과 청약이 가능합니다. 계속해서 10주를 예로 들어 설명을 드렸으니까 신주 인수권을 12주 받게 된다고 한다면 12 곱하기 0.2죠. 2.4주가 됩니다. 따라서 기존 신주 인수권 12주 플러스 2주는 14주죠. 총 14주까지 청약을 하실 수가 있고요. 유중을 받으시려는 분들 같은 경우는 초과 청약까지 하시는 게 유리하겠죠. 마찬가지로 1주 미만은 절세합니다. 단 구주주 자격으로 청약할 수 있는 주식수가 12주이고 초과하여 청약할 수 있는 건 2주, 합산하여 14주라는 뜻입니다. 초과 청약은 꼭 받는 건 아니고 단수주 및 실권주가 생길 경우에만 받을 수가 있습니다. 구주주로 유상증자 자격은 되지만 더 이상 지분을 늘리고 싶지 않거나 유중에 참여하고 싶지 않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반드시 신주 인수권을 매도하셔야 됩니다. 신주 인수권은 구주주 자격이 되시는 분들에게 보유하신 계좌에 맥스트 R이라는 이름으로 생기게 되는데요. 22년 3월 21일 자동으로 신주 인수권 상장일날 생기게 되니까 어렵지 않게 보유하신 계좌에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렸지만 유상증자 진행 시에 권리락일이 되면 기준주가로 하락하여 거래가 진행됩니다. 따라서 기존 주주분들께서는 손해가 발생하는 건데요. 이 신주 인수권을 받고 보상받는 개념입니다. 유중에 참여하고 싶지 않다면 구주주분들은 적극적으로 신주 인수권 거래일 5영업일 동안 매도를 하셔서 이런 손실분을 만회하시는 게 좋습니다. 참고로 3월 28일 신주 인수권 상장 폐지일에는 거래를 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25일 전 정규 시간 내에 매도를 하셔야 됩니다. 신주 인수권 거래는 주문가로만 거래가 가능하고요. 거래 제한폭, 상한가, 하한가가 없습니다. 시간의 거래도 안 되고요.
정규 거래 시간 내에 거래하셔야 되며 생각보다 저가와 고가 차이가 많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신주 인수권 거래가 처음이신 분들을 위해 위에 영상을 만들었으니까요. 보시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신주 인수권 가격은 신주 인수권 가격 플러스 유상증자 확정 발행가액은 맥스트 주가가 되는 겁니다. 하지만 아직 유상증자 확정가액이 결정되지 않은 시점이니까 이 점을 어느 정도 유념했어서 신주인수권 거래를 하시면 됩니다. 위에 아까 말씀드린 위에 나왔던 신주인수권 대응 영상을 보시면서 어느 정도 주문에 대한 개념을 갖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구주주 자격으로 청약하시려는 분들은 신주인수권을 팔지 말고 보유하고 계셔야 됩니다. 구주주 청약일에 그래야 구주주 청약일에 청약할 수가 있고요. 유상증자는 100% 청약 증가금이 필요하고 계좌에 인출 가능 금액 기준으로 거래를 하실 수 있습니다. HTS, MTS에서 유상증자를 검색하시면 청약하실 수 있는 섹션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기존 분들로도 초과 청약이 발생이 된다면, 실권주가 발생하게 된다면 일반 공모로 진행하게 됩니다. 이제 아무나 공모해서 살 수가 있는 건데요. 일자는 22년 4월 8일부터 4월 11일까지 2일간 청약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일반 공모로도 초과를 하지 못하게 되는 실권주가 나오게 된다면 대표 주관사인 하나금융투자가 자기 계산으로 인수를 하게 됩니다. 실권 수수료가 7%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그렇게 높은 수준은 아닙니다. 하지만 실권주가 많다면 기업은 유상증자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손에 쥐어지는 현금이 생각보다 적어질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금융투자는 곧 장내 매각을 하게 되죠. 단기적인 주가 조정이 될 수밖에 없으니까 실권주 상황을 면밀하게 체크하시는 게 좋습니다. 따라서 최대 주주의 참여가 매우 중요합니다. 맥스트 최대 주주는 15% 수준에서 참여할 계획 예정이라고 공시를 했는데요. 주주 배정 실권주 일반 공모 유상증자 방식은 최대 주주도 자금을 동원해서 돈 주고 주식을 사야 됩니다. 따라서 부담이 될 수 있는데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자금을 마련하기도 하는데 보유하고 있던 주식을 장외 거래에서 팔아 자금을 마련하는 블록딜 형태도 있고 주식담보대출을 받기도 하고요. 배정받은 신주 인수권을 팔고 일반 공모에 참여하는 방식 등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어찌됐든 최대 주주라고 하면 현금이 많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대부분 그런 건 아니라서 유상증자함에 따라서 최대 주주 희석률 감소가 경영권 방어 수준까지 가능한지도 체크하시면 좋습니다. 현재 기업 같은 경우에는 최대 주주 지분율이 18.97%까지 하락할 가능성이 예상을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특권인과의 지분율을 고려하게 된다면 어느 정도 경영권 위협은 제한적일 것이다라고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맥스트 보호예수 현황 보시게 되면 21년 7월달 기술특례 코스닥 상장을 했기 때문에 보호예수가 잡혀 있습니다. 보시는 현황 같은데요. 일단은 맥스트 유상증자 후에는 무상증자도 함께 단행을 하고 있죠. 따라서 지금 966만 5,441주 플러스 곱하기 2하게 되면 무상증자 주식후가 되는데요. 무상증자 후 주식후가 되는데요. 100% 무상증자이기 때문입니다. 보호예수 기간 내에 무상증자로 발행되는 주식은 보호예수가 적용됩니다. 지금 위에서 보시기는 이 보호예수 현황에서 지금 이 상태에서 무상증자가 발행되기 때문에 이 보호예수에 포함되는 무상증자는 또한 보호예수가 적용이 된다는 뜻이죠. 결국 종합해서 말씀을 드리면 총 나머지 648만 95주가 무상증자 상장 후에 신주 상장 후에 어느 대규모 물량 출회가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이죠. 따라서 물량이 많이 출회가 되면 주가가 급락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주가 조정에 있어서 염두를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맥스트 주식 얼마나 싸게 살 수 있는지 살펴보면 현재 증권신고서상의 기업의 유상증자 예정 발행가액은 47,400원으로 나왔는데요. 아무런 의미 없는 숫자죠. 이렇게 발행가액을 한다는 의미가 아니고 단순한 예시에 불과합니다. 지금 오늘 유상증자 발표와 함께 기업의 이제 주가 보시면 상당히 많이 빠졌는데요. 물론 최근 폼씨 여파로 인해서 전체 장이 안 좋은 영향도 있긴 하지만 어찌되었던 이렇게 주가가 하락하면 하락한 대로 상승하면 상승한 대로 기준일에 따라서 가중산술 평균 주가를 계산하여 1차와 2차 가액 중 낮은 가액으로 확정 발행가액을 결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22년 2월 23일 1차 발행가액 산정 후 22년 3월 31일 날 2차 또는 확정 발행가액이 산정이 되는데요. 2차 발행가액의 결정일이 따로 없는 이유는 2차가 결정되면 바로 확정 발행가액이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1차, 2차 중 낮은 가액이 결정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고요. 파란색 보시게 되면 지금 만약 주가가 급등할 경우 생길 수 있는 별도 조항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는 따로 설명을 드리진 않고요. 이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지금 위에 영상이었죠. 아까 신주 인수권 대응 부분을 한번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다음은 이제 무상증자 일정입니다. 기업의 이제 무상증자 신주 배정 기준일이 22년 4월 19일입니다. 따라서 맥스트 무상증자를 받으시려면 22년 4월 15일 시간외 거래까지 주식을 매수 또는 보유하셔야 합니다. 하루 전날 18일은 권리락일이고요. 권리락 하루 전날 15일 금요일까지 보유하셔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가 D+2 영업일로 주식 결제일을 하고 있기 때문이죠. 중요한 것은 오후 6시 기점이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쉽고요. 해당 시점에 주식을 보유하셨다면 무상증자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참고로 아셔야 될 게 이번 유상증자 일정에서 지금 유상증자 주금 납입일이 22년 4월 13일입니다. 따라서 유중으로 발행되는 새로운 신주도 무상증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결국 유상증자 신주가 상장되는 일정과는 상관없이 지금 유상증자 신주 상장 예정일이 있죠. 4월 26일. 이거는 상관없이 주금 납입일이 기준일입니다. 따라서 4월 13일이기 때문에 지금 위에서 설명드린 15일 이전에 주식을 보유한 것과 마찬가지기 따라서 무상증자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맥스트 그러면 무상증자 권리락으로 인한 주가 하락 얼마나 되는지 한번 살펴보면요. 주가가 하락하여 기준주가로 거래가 되죠. 권리락이라는 것은 유상증자든 무상증자든 기준주가가 하락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얼마나 하락할지 궁금하신 분들은 아까 영상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간단한 단순 계산법이 있긴 합니다. 즉 권리락 하루 전날의 주가 거기 나누기 2를 하시면 되는데요. 왜 2냐면 지금 이제 맥스트 무상증자가 100% 무상증자죠. 1+1입니다. 따라서 1 플러스 신주당 발행 주식수가 1이니까 합산하면 2죠. 그래서 종가 권리락 하루 전날 종가 나누기 2를 하시면 기준주가가 됩니다. 정확한 계산식은 아니고 간단 계산식인데 여기서 이제 참고하셔야 될 게 기업이 갖고 있는 자사주는 보통 무상증자 배정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 비율만큼 차감하게 되면 정식 계산법이 나옵니다. 무상증자 얼마나 받을 수 있나 보시게 되면 지금 1+1 100%였죠. 그러니까 따라서 기존에 100주 갖고 계셨으면 새롭게 100주가 또 생기는 겁니다. 총 200주가 되는 거고요. 사실 주가는 100주에 있던 주가에서 반토막이 나는 거기 때문에 무상이라는 말이 무색하죠. 공짜가 아닙니다. 무상증자라는 것은 사실 자본 항목의 주식 발행 초과금이 자본금 항목으로 이동하는 회계적 이벤트일 뿐 실질 기업의 가치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맥스트 무상증자 신주는 5월 9일 00시를 기점으로 자동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별도로 청약하거나 신청하지 않아도 무상증자로 받게 되는 주식수는 자동으로 입고가 되고요. 없던 주식을 새롭게 받는 개념이기 때문에 세금과 수수료를 제외하고 받게 됩니다. 수익률 개념은 따로 없고요. 간혹 헷갈리시는 분들이 새로운 주식의 주가는 어떻게 되냐고 물어보시는데 굳이 주가라고는 할 수가 없고요. 주식 수만 늘어나는 겁니다. 유상증자, 무상증자, 신주들이 상장하는 기간, 특히 단기적 주가 조정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시는 게 좋죠. 더욱이 지금 플러스 D-2 권리 매도부터 가능하기 때문에 유상증자 신주 상장일은 22년 4월 26일이고요. 무상증자 신주 상장일은 22년 5월 9일입니다. 신주 상장일 이 거래일 전부터 입고 예정인 주식을 권리 매도할 수 있기 때문에 따라서 4월 말부터 어느 정도 5월 초까지는 신주 상장에 따른 단기적 주가 조정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업은 기술특례 상장을 했죠. 따라서 매출액 요건은 2025년까지 예외 혜택을 받고요. 법인세 비용 차감 전 계속사업 손실 같은 경우에도 2023년까지 예외 혜택을 받습니다. 결국 기업은 이제 매출액 요건은 2026년부터 적용을 받고 법인세 비용 차감 전 계속사업 손실도 2024년부터 적용받게 됩니다. 하지만 기술특례 상장이라고 하더라도 자본 잠식 및 자기 자본의 조건은 예외 조항이 없습니다. 따라서 자본 잠식률을 잘 체크해야 되는데요. 기업은 지난 4사업년도 중 상장하기 직전까지 자본 잠식 상태였습니다. 물론 최근 현재 실적까지도 결손금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고요. 유의해서 지켜봐야 될 부분이죠. 다만 상장을 하면서 상장 자금으로 자본잉여금이 급격하게 증가하면서 자본 잠식률이 낮아졌습니다.
따라서 이번 무상증자도 단행할 정도로 재무 안정성을 갖췄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결손금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부정적인 측면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지켜보시면서 관심을 갖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간단하게 지금 맥스트 기업의 유상증자, 무상증자 일정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기업이 궁금하신 분들에게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